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일라이트 뉴스의 라떼 기자입니다. 오늘은 1977년 6월 3일 밤 청부살인 미수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6월 3일 밤 저는 한국일보 야근 기자였습니다. 제가 한강 성심병원에 도착했을 때가 그날 밤 10시 반이나 한 11시경 되었을 겁니다. 성심병원 응급실에 들렸더니만은 그날 밤 당직하는 최고참 간호사분이 저한테 눈을 찐 것 합니다. 저한테 무슨 할 말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가갔죠.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물었더니만 김 기자님, 이상한 환자가 들어왔어요. 왜 무슨 환자인데요? 교통사고라고 그러는데 상처 부위는 어깨에 있는데요. 그리고 상처를 얼핏 보니까 칼자국 같습니다. 더더욱 이상한 거는 영등포 경찰서 강력계 형사들이 3분이 와가지고 서둘러서 그 사람을 병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응급실 리스트, 환자 리스트를 한번 봤죠. 우리 경찰 기자들이 응급실에 가서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DOA가 있느냐 없느냐. DOA라는 게 뭐냐면 Death on Arrival. 응급실에 도착해서 사망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SI, 스테빈. 그 두 사건에 대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어떤 강력 사건에 연관된 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날 교통사고 환자라는 리스트에 찾아보니까 이름도 없어요. 뭐 40대 남 이래 돼 있고 CA로 되어 있습니다. CA라는 게 뭐냐면 car accident, 자동차 사고라는 얘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자동차 사고가 나는데 어깨 높이의 상처가 날 리는 없죠. 그래서 이거는 틀림없이 무슨 일이 있구나 싶어서 제가 그 간호사분한테 물어봤죠. 지금 이 환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간호사분이 어느 호실에 있습니다. 그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생각 웃으면서 이 사실은 김 기자님한테 말씀드립니다. 하고 저한테 말씀을 하더군요. 사실 간호사분이 왜 저한테 그런 중요 정보를 독점적으로 제공했을까요? 제가 잘생겼어. 남자로서 매력 있어.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보잘것없이 생겼지 않습니까? 땅땅하고 남자로서 매력도 없죠. 나름대로 그런 노하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한국일보는 매체를 많이 발간했습니다. 본지인 한국일보는 물론이고 일간스포츠, 서울경제, 주간한국, 주간여성, 그 다음에 소년한국 등등. 저는 야간 나갈 때마다 그 신문들을 몇 뭉치씩 들고 나가지고 밤에 근무하시는 간호사 분들한테 전달합니다. 응급실 물론 많이 바쁘죠. 그렇지만은 한가할 때도 또 꽤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분들이 밤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전달한 그런 매체를 보고 참 밤을 좀 덜 심심하게 견디곤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비결이 있는 게 뭐냐면 음악 엽서에 관한 건입니다. 간호사분들이 밤을 새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참 심심합니다. 그러니까 종종 음악을 틀어달라는 엽서를 보내곤 합니다. 그 당시에 상당히 인기를 끌었던 프로가 뭐냐면은 어느 방송사에서 했는지 모르지만은 한밤의 음악 편지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음악이 빰빠밤빠밤빠밤빠바바 바바바바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는 아주 여자 아나운서분이 정말 호소력 있는 목소리로 엽서에 온 사연을 읽어주고 그분이 원한 음악을 틀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간호사분들이 자기 친구나 아니면은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지인분들한테 를 위해서 음악을 보낸다고 엽서를 보내도 채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악 프로 담당자에게 하루에 수백 통의 엽서가 오는데 그게 채택될 리가 없죠.
그래서 그런 사실을 안 저는 그 간호사분들한테 어느 병원이든 응급실에 가면 간호사분들한테 제 나름대로 엽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엽서를 받으면 제가 대신 신청을 하죠. 100% 채택이 됩니다. 왜냐고요? 제가 신문방송학과를 전공했는데 제 과에 선배, 동기, 후배들이 PD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분한테 백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100% 들어줍니다. 물론 지금 기준으로 볼 때 그게 무슨 어떤 청탁이 이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로서는 그게 다 용인이 되고 또 그냥 미담으로 전해지는 사례니까 저한테 이런 좋은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던 그 간호사분도 사실은 저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음악을 신청해서 채택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많이. 그러니까 아마 그에 대한 보답으로 저한테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이 알려준 병실로 올라갔죠. 올라가서 그 병실 문에 열쇠 구멍이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몰라도 당시 한강성심병원 병실 열쇠 구멍은 굉장히 컸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고 밑으로 삼각형 비슷하게 나와 있는 거. 그 틈으로 안을 들여다 보니까 남자 한 분이 그 침대에 엎드려져 있고 그 등에는 피 묻은 가재 같은 게 막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영등포 경찰서 강력계 형사 3명 맨날 만나는 얼굴들이죠. 세 분이 뭐라고 그냥 피해자하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건 틀림없이 큰 사건이구나. 교통사고에 강력계 형사가 3사람이나 한 명도 안 오는데 3사람씩이나 나온다는 건 틀림없이 그건 무슨 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딱 일어서서 문을 점잖게 두드렸죠. 똑똑똑 두드렸더니만 안에서 누구십니까? 하고 형사 중에 한 분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점잖은 목소리로 회진 왔습니다. 그랬더니만 문을 열어줍니다. 얼른 문을 어깨를 밀고 들어갔죠. 들어가서 바로 그 남자 환자한테 물었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야? 그 환자가 엄격결에 누구누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 직업은 뭐요? 그랬더니 어느 회사의 사장입니다. 오늘 누구한테 당했어? 그랬더니 아니 갑자기 뒤에서 그런데 저도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렇게 묻고 대답하는 사이에 그 강력계 형사들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해 있다가 이거 잘못하면 놔두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막 저를 밀어내더라고요. 근데 그 덩치 큰 3명의 강력계 형사한테 당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밀려났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잠깐 제가 하나 부차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대 후반에 제가 40대 말에 남자분한테 좀 버르장머리 없이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매너 없이. 그런 상황을 본 일반적인 사람들은, 기자들은 버르장머리도 없고 매너도 없고 그래도 욕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환자한테 가서 선생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그 다음에 뭐 하는 분이세요? 어쩌다가 이런 병고를 당했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얘기를 안 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고압적으로 건방지게 해야지 대답이 나옵니다. 정보는 그렇게 많이 받지를 못했지만, 이거는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니구나 생각하고 기사를 보냈는데, 상당히 기사에 보냈는데 예를 먹었습니다.
팩트가 참 너무 없었거든요. 그래도 억질로 그 있는 걸 머리를 짜내서 기사를 보내고, 나머지 경찰서 형사계하고 쭉 돌았습니다. 돌고 한 2시 반쯤 청량리 경찰서 앞에 우리 기자들이 일방적으로 붙인 이름입니다. 나순이 집이라고. 식당 이름, 딴 이름이 있었는데, 왜 나순이 집이라고 그랬냐면은, 우리 야근 기자들이 2시 반쯤 야근을 마치면 새벽 한 4시나 4시 반까지 대기를 해야 됩니다. 통금 끝날 때까지, 신문이 완전히 나올 때까지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가면은 라면도 먹고 뭐 간단하게 입가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집에서 보통 이제 2시 반에서 한 4시나 4시 반까지 대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소위 조선일보 상대지 경쟁사 야근 기자가 전혀 동선이 파악되지 않는 겁니다. 보통 때는 보면은 야근 코스가 비슷하기 때문에 내보다 먼저 왔든지 아니면 내보다 뒤에 오든지 동선이 반드시 체크되는데 동선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참 불안했죠. 그래서 속으로 내가 오늘 저녁에 체크한 이 기사가 말하자면은 나는 참 이렇게 참 부실하게 취재가 됐는데 상대지에서는 나름대로 충실하게 취재를 하고 기사를 보내는 안 보이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잤죠. 잠을 자면 보통 그 당시에는 한국일보와 조선일보가 4시 반 전후로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집에 배달이 됩니다. 근데 그날따라 마침 우리 한국일보가 먼저 배달됐더군요. 그래서 나는 자리에 누워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매일 아침 그 신문을 픽업해서 저한테 줍니다. 보니까 제가 보낸 기사는 옆으로 2단으로 조그마한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있다가 이제 조선일보가 왔습니다. 조선일보를 펼쳐보니까 사회면 펼쳐봤죠. 그러니까 사회면 중간탑으로 시커멓게 제가 놓친 기사가 나옵니다. 뭐 어떤 기사냐면은 서대문 그 가정집에 동네 부인들 3사람이 와서 잡담하고 있는데 소위 테니스 복장 차림의 감도가 들어와서 그 여자분들을 위협하고 금품을 강탈해 도주했다는 겁니다. 상당히 큰 기사죠. 그 대신 제가 쓴 비슷 기사는 없습니다. 그제서야 이 기사를 취재하느라고 밤새도록 나한테 안 보였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면서 오늘 작살나게 생겼다 이 생각해서 이제 아침 일찍 시경캡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시경캡이란 뭐냐면은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그 경찰서 출입하는 경찰 기자들을 또 통괄 지휘하는 선배입니다. 그 시경캡한테 전화를 했죠. 저 김인교입니다. 밤새 제가 좀 부실했습니다. 그렇지만 작사를 해더군요.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밤새도록 잠만 잤으면 뭐 했어? 술 먹었어? 박살을 냅니다. 그래서 딴 할 말이 없죠. 죄송합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더 정신 차려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백배 이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조간신문 기자들은 아침 10시까지 출입처에 나갑니다. 야근을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오후 2시까지 출입처에 나가는데 제가 그날 야근을 했기 때문에 또 2시까지 나가도 되지만은 2시에 나가기는 집에 있었는데 속도 불편하고 또 그러고 이걸 또 뭔가 만회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정상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시쯤 제 출입처에 제일 코타인 영등포 경찰서를 갔죠. 경찰서 가서 이제 최학식 수사과장 방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안에서 굉장히 시끄러워요. 악작지근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러길래 또 이거 무슨 딴 사건이 났나? 이거 또
또 고생하게 생겼구만 생각하면서 이제 수사과장실로 딱 들어갔죠. 그랬더니 모든 시선이 저한테 쏠리는데 석간신문의 선배 한 분이 저보고 그럽니다. 김인규 씨 축하해. 당신 특종했어. 아니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쓴 2단짜리 기사 그게 신문에 나오고 난 다음에 아침 한 10시 정도까지 사건의 진전이 굉장히 있었던 겁니다. 알고 봤더니만은 당시 HG전기라는 준재벌급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HG전기의 회장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회장의 동생 두 분이 회장하고 사장을 맡았는데 그 돌아가신 회장의 미망인하고 이 시동생하고 경영 분쟁이 붙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미망인 그분은 참 대단하죠. 두 시동생을 몰아내고 이분이 이제 회장 자리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사장에 자기 아들을 앉혔습니다. 근데 그 경영 분쟁 당시와 또 그 다음에 상속 문제 이런 걸 등등을 하면서 그 담당 세무 공무원하고 도움을 많이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이에 좀 남녀 관계에 어떤 특별한 감정이 섞여가지고 두 사람이 말하자면은 어떤 그 불륜을 저지른 겁니다. 그 세무서원하고 자기 엄마하고 보통 관계가 넘는 데다가 잘못하다가는 회사의 재산권 문제, 경영권 문제 그게 넘어갈 수도 있겠다. 또 아니면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머니가 저렇게 하니까 괘씸한 생각도 들고 해서 자기 측근 있는 인물 두 사람을 시켜서 김모 씨라는 사람한테 청부살인을 시도한 겁니다. 그 청부살인의 희생자, 그러니까 그 등에 칼이 찔렸던 김모 씨란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저는 야근하고 좀 늦게 나오는 사이에 그런 사실이 밝혀졌죠. 밝혀져가지고 그때는 뭐 습관 기자들, 그 다음에 통신, 방송 기자들이 영등포 경찰서 최학식 수사과장실에 다 모였습니다. 몰려서 전부 다 이제 취재를 하고 각자 이제 기사를 썼는데 결국 그날 저녁 습관신문 탑은 피습 기사였습니다. 상당히 팩트도 또 충실히 되고 업데이트된 기사가 이제 탑에 올라갔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회사로 퇴근했더니 아침에 저를 잡아먹을 듯이 꾸짖던 CN캠이 반면에 인자한 웃음을 지으면서 김인규 어젯밤 수고했어 뭐 그러면서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야 이거 기사 하나에 물 먹고 특종하는데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고 해서 그래서 아니 뭐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 알았어. 근데 말이야 이거 앞으로 속보 잘 챙겨. 큰 기사에 속보 잘 챙겨. 하여튼 속보 잘 챙기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을 영등포 경찰서 강력계에서 굉장히 수사를 해서 살인을 시도했던 두 사람을 검거를 했습니다. 참 비극스럽게도 그러고 나서 약 또 한 달 정도 있다가 그 살인을 청부했던 그 미망인 아들 S모 씨가 강원도 어느 해수욕장에서 해수욕장 옆에 있는 민물에서 익사체로 발견됐습니다. 그 익사체로 발견됐는데 그 물 깊이가 1.3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익사체로 발견된 그 아들 S모 씨는 수영도 제법 잘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살하는 정황도 없고 피습당한 정황도 없는데 하여튼 숨진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속보 이 두 사건은 제 서쪽 라인의 일진이던 이종구 선배라는 분이 두 개 다 특종했습니다. 저희 후배들은 그분들 경찰 기자의 신이라고 부르고 참 대단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두 분이 특종했고 발생 기사는 제가 조그맣지만 제 나름대로 특종했는데 어찌됐건 참 사건은 참 비극적으로 끝났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한 여인의 일탈이랄까 잘못된 어떤 만남
글쎄 그분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순수한 사랑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를 바라본 아들 입장에서는 그 어머니의 상대 남자에 대한 어떤 적개심이나 어머니에 대한 간접적인 어떤 불만이나 분노도 있었겠죠. 그걸로 살인을 시도했다가 결국은 자신까지 목숨을 잃는 그런 한 가정의 비극적인 사건을 오늘 저희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그 아들 S 모 씨가 그 죽은 데 대한 어떤 그 좀 그 정확한 사인 같은 건 아직까지 안 밝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살도 아니고 그렇다고 피습된 것도 아니고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은 아직까지도 의문이 남습니다. 두서없는 얘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